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4.15 총선 기류 후 분기점이 될 첫 일요일이자 식목일을 맞아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일제히 강력한 대여 공세를 펴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총선 초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판세가 흐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을 상대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정부가 대응을 잘해서가 아니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협조 덕택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코로나 블랙홀 착시 현상으로 묻혀버린 경제 실정과 탈원전 문제, 조국 사태 등 문재인 정권 3년에 대한 심판론을 부각시키는데 골몰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대전권역 선대위 회의에서 조국을 살릴 것이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것이냐고 물으면서 조국 살리기와 경제 살리기 중 무엇이 우선해야 하는지는 삼척 동자도 잘 알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사람은 작년에 이미 국민 마음속에서 탄핵을 받아서 물러난 사람이라면서 야권이 조국을 살리려고 멀쩡한 검찰총장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 여당이 조국 살리기로 선거판을 끌고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되물었는데요. 최근 친여 매체인 MBC가 검찰과 언론의 유착 문제를 보도한 것을 계기로 최광욱, 황희석, 유시민 씨 등 친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를 펴고 나선 배경에는 1차로 총선 판도를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으로 짜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나아가 윤 총장 흔들기를 통해서 총선 후 윤 총장을 무력화시켜 조국 살리기, 권력 비리 수사 중단이라는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과연 용기 있는 의원이 하나 없는 단순한 거수기에 불과한 사람들 뿐이라고 지적하고 금태섭 의원을 공천에서 떨어뜨려 놓고 파렴치한 조국을 받들겠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실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신을 향해 비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대해서도 정면으로 맞받아 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나를 비난하기 전에 왜 80세가 다 된 사람이 편안하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이 자리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나.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정권이라고 되받아 쳤습니다. 신종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77일 동안 이 정부 행태를 보면 오직 자화자찬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 말 이외엔 구체적으로 뭐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예산을 조정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을 빨리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사령탑인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 이낙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포용과 심판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한치 양보 없는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낙연 위원장이 황 대표를 미워하지 않겠다면서 황 대표와 자신이 협력해서 나라를 구해야 할 처지라고 강조하는 포용론을 편대 대해서 권력에 num는
무능한 정권이 재구실을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험한 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을 미워한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황 대표는 종로 지역 유세에서도 멀쩡하게 잘 살던 이 나라가 불과 2, 3년 만에 완전히 망해버린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와 안보를 망친 비정상 정권을 심판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통합당은 이낙연 위원장 대인배인 척 하는 그런 행동이 코로나 사태로 조성된 유리한 총선 전국에서 가급적 이슈를 줄여서 조용한 선거로 몰아가기 위한 고도의 위장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친노, 친문 인사들과 가까운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하고 있는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도 대여 공세에 힘을 보태고 나섰는데요. 심 대표는 얼마 전 이상호 우리들 병원 원장과 이혼한 우리들 리조트 김수경 회장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문재인 정권 막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과 같은 존재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심 대표는 금융사기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들 병원 이상호 원장이 지난 2012년 산업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빌릴 때 개인 회생 신청을 해서 대출받을 형편이 못 되었다는 법적 증언을 했다고 지난 4일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호 원장이 1,4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특혜 대출 받은 것은 그 배경에는 친문 인사들과의 두터운 친분이 작용한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전국 유세를 도맡고 황교안 대표는 종로 선거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유승민 의원 그리고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등이 수도권 격전지를 지원 사격함으로써 판세를 뒤집기 위한 총력 동원 체제를 꾸렸습니다. 민주당은 종로에 발이 묶인 이낙연 위원장을 대신해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원혜영 의원 등이 꾸린 라떼 응원단이 수도권, 호남권에서 지원 유세를 폈습니다. 여야가 총선 중반전으로 접어드는 6일 이후 한 주간이 총선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간으로 보고 가용 가능한 모든 화력을 쏟아 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통합당은 이번 주 대형 정책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코로나 효과를 누르고 총선 분위기 반전을 노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진보, 좌파 범여 세력들은 알게 모르게 정부의 강력한 화력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척하는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유권자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중도층을 견인해 전체 파이를 키우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통합당 측이 이런 진보 진영의 선거 전략을 깨부술 새로운 선거 이슈와 아젠다를 시급히 제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 표심을 끌어오는 동시에 투표 분위기 조성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